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외로움이라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함께 늙어가던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면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고. 모임에 더 나가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다릅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셋, 넷이 있고 명절마다 손주들이 푹 적여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시는데도 얼굴이 평온하고 매일이 충만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도 그 분들에게서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가요? 아니면 마음이 허전해서 외로운가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상황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의외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마이너스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76살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고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고 그 적막함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소리가 있어야 안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문득 멈췄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볼까? 그렇게 시작한 그 하루 처음으로 창밖에 새소리가 들렸고 처음으로 차 한 잔의 향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알았어요. 적막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적막함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괴롭고 결핍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같은 혼자 있음이지만 마음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어극, 수정독. 텅 빈 상태에 이르고 고요함을 깊이 지켜라.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도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평생을 산속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자신을 바꾼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자식으로서.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 자신으로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 즉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대인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그 시간에 나 자신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채워야 할 빈자리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느끼십니까? 오늘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두 번째 마이너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의 전화, 친구의 방문, 누군가의 연락.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잊혀진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서운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70살의 한 남성은 퇴직 후 몇 년간 매일 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있는지.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연락이 오면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온전히 타인의 연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왜 항상 누가 연락하기만 기다리세요? 아빠가 먼저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항상 기다리기만 했을까? 왜 한 번도 먼저 다가갈 생각을 안 했을까? 기다림은 왜 외로움을 키울까요? 기다림이라는 행위 자체가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연락해줘야 행복하고 누군가 찾아와줘야 기쁘다면 그 행복은 늘 타인의 결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바쁩니다. 자식도 친구도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나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마음으로 바꿀 때 외로움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은 이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잘 지내지? 거창한 말이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먼저 다가가자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릴 때는 그렇게 안 오던 연락이 제가 먼저 다가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오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늦게 오거나 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기다림은 수동적이지만 다가감은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능동성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혹시 누군가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기다림을 오늘은 작은 다가감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작은 취미를 만든다. 마음의 빈자리는 사람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73살의 한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처음 몇 달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내가 있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화실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온전히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분은 매주 화실에 나가고 집안 곳곳에 자신이 그린 풍경화를 걸어두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그림이 다 채워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빈자리 옆에 새로운 기쁨이 자랄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취미가 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까요? 인간은 무언가에 몰입할 때 잡념에서 벗어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종종 머릿속이 비어 있을 때, 즉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면 손과 마음을 쓰는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는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좁아집니다. 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78살의 한 여성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 걸 느껴요. 어제는 없던 꽃이 오늘 피어 있고 지난주에는 푸르던 잎이 이번 주엔 노랗게 물들고 그런 작은 변화들을 보는 게 큰 기쁨이에요. 독서, 텃밭 가꾸기,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는 것. 그 작은 행위 안에 몰입하는 시간이 쌓이면 그것이 삶의 든든한 버퍼가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깃들 틈이 없다. 무언가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드는 취미 하나가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을 느껴보는 것도 좋고 오랫동안 미뤄온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마음의 빈자리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비교를 멈춘다.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72살의 한 여성은 혼자 살고 계셨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다녀온 후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자식들이랑 매주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데 나는 명절에도 혼자 보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분의 삶은 그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비교라는 렌즈를 끼게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비교는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북적이는 가족 모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혼자됨이 결핍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는 종종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SNS나 누군가의 자랑 섞인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공유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는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는 자는 평온하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비교가 없는 자리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들어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담을 받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삶과 내 삶은 다른 길이에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행복이 있고 나는 나의 행복이 있어요. 그 후로 그분은 동창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행복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되 그것을 자신의 삶과 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진다. 비교는 늘 우리를 현재의 나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대신 남이 가진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그 비교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삶도 함께 사는 삶도 저마다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낫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오늘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마이너스 오늘 하루에 집중한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의외로 현재에 있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는 좋았는데라고 생각할 때, 혹은 미래를 걱정하며 앞으로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손에 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들려오는 새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좁아집니다. 75살의 한 남성은 아내와 사별한 후 한동안 깊은 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랑 같이 갔던 여행, 같이 먹었던 음식, 같이 나눴던 대화.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 지금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늙으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정작 현재라는 시간은 그분의 삶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변화는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오늘의 감사 한 가지 적기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매일 그날 하루 중 좋았던 한 가지를 찾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그분은 점점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외로움은 종종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못할 때 더 커집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을 때 현재의 작은 행복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 고립된 삶 속에서도 매일 주어진 그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그날그날의 시간을 충실히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의 도리다. 거창한 미래의 계획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자꾸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 작은 알아차림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옅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5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것, 작은 취미를 만드는 것, 비교를 멈추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답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가깝고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배당할 것인지 외로움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외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가끔은 쓸쓸한 밤을 보내고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다가가고 작은 취미 속에서 기쁨을 찾고 비교를 멈추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히 머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자체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외로움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과 깊이 사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고요함을 느껴보는 것, 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 오랫동안 미뤄온 작은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춰보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순간을 하나라도 찾아보는 것.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멀어질 때 외로움은 시작됩니다. 오늘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